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거를 했었냐면은, 이제 1차원 레티스 웨이브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걸 우리가, 3차원 리얼 시스템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적용을 할 텐데, 이제 계산 과정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다 따라가지 않겠고요.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항만 좀 우리가 짚어보고, 그거를 이쪽으로 우리가 연장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1차원 다이어트윈 레티스의 그 디스퍼전 커브 오메가 5 K 사이 관계를 구했던 이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거는 어떤 이퀘션 오브 모션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바이브레이션이 어떤 노멀 모드, 그러니까 가지는 노멀 모드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K와 오메가를 넣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다이내미컬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그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아날리틱하게 푸는 거라서 우리가 딱히 K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조건을 우리가 딱 제한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 머티리얼에 대해서 그거를 풀 때는 아날리틱하게 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K를 가정을 하고요. 이제 K는 이제 3차원이니까 또 공간상에서 어떤 웨이브 넘버에 해당되는 어떤 벡터가 될 거예요. K 벡터.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차원하고 똑같이 first Brownian zone 안에 있는 어떤 K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K를 가정한 다음에 우리가 노멀 모드 형태를 주고, 다이내미컬 매트릭스는 이제 어떤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내가 그런 노멀 모드 형태를 이제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다이내미컬 매트릭스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 우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앞에서 다이토믹 1D 다이어미틱 경우에 우리가 2x2였잖아요. 다이내미컬 매트릭스가. 자, 근데 그게 베이시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원자의 개수에 비례해서 다이내미컬 매트릭스 우선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는 1차원만 했으니까 한 방향만 생각했었는데, 실은 이제 Y하고 Z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총 우리가 3배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베이시스 애톰의 개수가 P개 있고, 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3P by 3P의 다이내미컬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 어떤 K를 가정을 해서 노멀 모드 형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거기에서 아이겐밸류가 3P개의 그 아이겐밸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그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 오메가가 결국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K에 대해서 오메가를 구하게 되는데, 몇 개가 나오느냐? 원래 행렬이 3P by 3P였으니까 3P개의 노멀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개수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어진 K에 대해 3차원 벡터에 대해서 오메가를 우리가 3P개를 다 모은 것, 이걸 우리가 모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Phonon Band Structure or Dispersion Curv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그려진 형태는 전자 구조할 때하고 엘렉트론에 대한 밴드 구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X축은 이제 K, 물리량존 안에 어떤 이제 K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거 뭐 동일하죠. 그 다음에 Y축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전자의 그 밴드 구조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우리가 쭉 값을 갖다가 밴드 인덱스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는 밴드 인덱스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오메가 값만 있어요. 오메가가 단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3P개, 베이시스 개수 곱하기 3개, 그 노멀 모드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갖다가 쭉 내가 프리퀀시를 갖다가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3차원 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라인 스캔을 했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시메트리 포인트를 따라서 쭉 라인 스캔을 K를 하고, 그때 주어지는 이제 오메가를 쭉 점을 찍으면은 그게 바로 포논의 밴드 스트럭처, 혹은 우리가 이제 dispersion curve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구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실험적으로는 이걸 딱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뉴트론 스캐터링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뉴트론은 우선은 중성자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하를 띤 입자 같으면은 들어가면 전자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깊숙이 못 들어가요. 표면에서 다 이렇게 튕겨 나오거나 표면에서 그냥 블락킹이 되고 마는데, 뉴트론은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랑 상호작용하지 않고 원자 핵과 직접 땅 하고 부딪힐 수가 있는 겁니다. 고로 어떤 레티스 웨이브, 그 진동하고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전자랑은 상호작용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뉴트론이 이제 그런 폰원의 진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들어가는 처음에 이제 어떤 방향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서 뉴트론을 입사를 해주고 튕겨 나오는 뉴트론의 운동량, 그러니까 K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그 차이로 붙어서 이게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모멘텀, 크리스탈 모멘텀이 되겠죠. 어떤 크리스탈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포논과 충돌, 그러니까 뭐 흡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거를 방출을 했거나 아니면 그걸 우리가 뭐 일라스틱하게 이렇게 그냥 튕겨 나왔거나 이렇게 충돌했거나 아니면 뭐 생성하거나 이제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닐리스틱 스캐터링이 될 텐데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내부에 들어있는 포논 입자들의 그 에너지와 모멘텀, 다시 말하면은 오메가와 K, 그죠? 그러니까 하바 오메가가 이제 에너지이고 포논의 하바 K가 포논의 크리스탈 모멘텀이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쫙 그걸 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비싸고 아주 그 정교한 어떤 그런 실험이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FCC 그 납, 그죠? 리드에 대해서 레드에 대해서 포논 밴드 스트럭처를 갖다가 측정하라는 데이터가 점점점입니다. 뉴트론 스캐터링으로 점점점 한 거고요. 실선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데이터가 되겠어요. 아마 이제 피팅을 좀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FCC 레드는 딱 하나, 그러니까 유닛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3개의 노멀 모드가 나오게 되고요. 3개의 노멀 모드가 나오게 되고, 자, 우리가 이런 노멀 모드 중에서 무조건 맨 밑에 있는 3개,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오메가가 작은 3개는 무조건 어쿠스틱 브랜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브랜치는 우리가 무조건 나오는 거고, 개수가 많으면 옵티컬 브랜치들이 이제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건 이제 어쿠스틱 브랜치 3개밖에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선은 이제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좀 스케일을 한번 봐보세요. 값을 봐보면은요, 단위를 봐보면은 우선 이거 이제 프리퀀시로 지금 플롯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약간 여기서 지금 이게 그 포논의 그 이제 y축 이 프리퀀시를 갖다 표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좀 제각각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프리퀀시는 F를 얘기를 해요. F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오메가였죠. 앵글러 프리퀀시였는데 여기서 말한 건 이제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프리퀀시 F로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 파이를 곱해야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앵글러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이 프리퀀시가 보면은 단위가 12승 허르츠까지 올라가요. 그죠? 12승이면은 우리가 테라허스라고 얘기를 하죠. 테라허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존 센터 근처에서는 값이 작지만은 이게 최대 거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존 바운더리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은 원자들의 그 웨이블렌스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원자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한 것들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났을 때 그럴 때 높은 프리퀀시를 가지는데 그거의 어퍼 리밋이 대략 한 수 테라허스 정도의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 프리퀀시로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 테라허스를 우리가 이제 또 포논 에너지로 또 컨버트 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좀 용이할 텐데 대략 한 1테라허스는 여기 있는 이제 프리퀀시를 내가 오메가를 하고요. 혹은 이 프리퀀시에다 바로 내가 이제 H 플랑크 콘스탄트 하바가 아니라 H 플랑크 콘스탄트를 곱하면 그게 바로 포논의 에너지가 되죠. 그게 1테라허스가 대체한 4밀리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논의 그게 보통 이제 수 테라허스 정도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대충 에너지는 뭐 10밀리입이 뭐 이 정도 선에서 수십 밀리입이 이 정도의 그 어떤 포논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 뭐 작다면 작다고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값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스케일들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자, 또 다르게 하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각 방향으로 3개가 나와요. 그죠? 각 방향으로 어떤 건 뭐 디제너레이트 된 것도 있고 한데 3개가 나오는데 이제 물론 또 우리가 이제 노멀 모드를 이제 구한 거가 되는데 이 3개가 어떤 거가 되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K 방향으로 이제 웨이브가 가고 있으면은 K 방향으로 K는 진행 방향이잖아요. 웨이브가 레티스 웨이브가 그러면 우리 이거에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2개의 횡파가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개의 브랜치가 나올 때 이제 시메트리가 좋은 쪽에서는 그렇게 딱 구별이 돼요. 롱지튜드널한 것과 트랜스버스한 것과 딱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런 걸 이제 인덱스를 갖다가 이제 이제 그 뭐냐 약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 방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트랜스버스 모드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가 내가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스버스 어쿠스틱 1 하고 트랜스버스 어쿠스틱 2 이렇게 네, 두 개의 모드로 이렇게 TA1, TA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 그게 보면은 자, 감마에서 X로 가는 쪽에서는요. 그쪽에서는 롱지튜드널, 아까 말한 것처럼 롱지튜드널에 우리가 높은 프리퀀시를 가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게 반드를 많이 이렇게 컴프레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프리퀀시를 가지는데, 이게 보면 트랜스버스 모드는 두 개가 디제너럴 되어 있어요. 같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포논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게 지금 FCC의 리스프로카에 좋은 이제 퍼스트 불리앙 존인 그 트렁케이티드 옥타이드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FCC 구조의 그 대칭성을 실은 이 트렁케이티드 옥타이드론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내서 뭐 내가 X하고 Y를 갖다가 이렇게 뭐죠? 그 X하고 Y를 내가 이렇게 바꿨다고 했을 때 두 개가 이제 반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 지오메트리, 이 모양 자체도 그런 반전성이 있고요. 내가 위에서 90도를 돌려서 얘가 같다라고 하면은 원래 레티스가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퍼스트 불리앙 존의 그 지오메트리가 원래 레티스의 그 시메트리를 갖다가 원래가 이제 풀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메트리를 갖다가 다 이쪽에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감마에서 X 포인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티스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거에 내가 위쪽 방향, 그러니까 좀 그림을 해볼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의 수직한 두 개의 방향은 서로 어때요? 대칭적이겠죠. 내가 요 앞쪽에서 이거 갖다가 내가 90도 돌리더라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쪽으로 진동하는 것과 이쪽으로 진동하는 거는 두 개가 동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감마에서 K로 가는 거로 봐볼까요? K로 가면은 감마에서 K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가고 있으면 이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이거의 수직한 두 개의 방향은 서로 대칭적이지 않아요. 돌리면은 90도 돌리면은 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두 개의 모두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트랜스버스 어쿠스틱 1과 TA2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읽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거는 내가 이렇게 리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막 방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컨퓨징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말하는 거는 대칭성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웨이브가 진행하는 게 이렇게 리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진행한달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게 진동하는 거하고 리얼 스페이스 진동하고를 갖다가 내가 여러분 뭐 지금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대칭성만 보고서 그걸 갖다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리얼 레티스에서 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리얼 레티스 여러분 FC 구조를 갖다 놓고 나서 얘가 내가 이제 뭐 K 방향 그러면 이제 1, 1, 0 방향이겠죠.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서 한번 원자들의 진동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두 개의 트랜스버스 모두가 다르겠구나, 이 방향 같으면 같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약간 여러분들 컨퓨징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포논하고 포톤하고를 좀 비교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자, 뭐냐면은 자, 1테라홀스로 이제 진동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포논이든 포톤이든 둘 다 에너지는 4밀리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죠? 에너지는 둘 다 무조건 H 곱하기 F니까. 그죠? 하누니까. 자, 그런데 웨이블랭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포논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거의 존 센터이기 때문에 웨이블랭스가 거의 엉스트롱 단위예요. 그죠? 수엉스트롱, 어피 엉스트롱. 이 정도의 웨이블랭스인 반면 저기 포톤은 훨씬 더 웨이블랭스가 길어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요 정도에 해당이 되면은 대략 한 뭐 밀리미터 수준이에요. 웨이블랭스가. 그죠? 그래서 웨이블랭스는 완전히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모멘텀 관점에서도 그래요. 근데 그 웨이블랭스를 뒤집은 게 웨이브 넘버잖아요.
이게 그래서 포너는 그 하바 K 크리스탈 모멘텀이 굉장히 큰 값을 가집니다. 이게 반면에 이 포톤의 모멘텀은 훨씬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웨이브랭스가 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차이가 극명하게 되고요. 뒤쪽에서 우리가 광학적인 성질을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자, 한번 좀 우리가 좀 여러분들 비주얼하게 좀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좀 진동하는 모양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론 계산을 이제 한 건데, 이거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의 이제 포논 밴드를 그린 거고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갈륨 알세나이드는 FCC 구조인데 베이시스가 두 개가 있어요. 갈륨 하나, 알세닉 하나. 고로 내가 어떤 하나의 K에 대해서 6개의 노멀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3개는 아래쪽에 있는 3개는 어쿠스틱 브랜치가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3개가 옵티컬 브랜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뉴트론 스캐터링으로 구한 게 다이아몬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론 계산, 저희 쪽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론 계산을 가지고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실선이 됩니다. 뭐 거의 완벽하게 잘 맞죠. 이거는 실험을 피팅한 게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제1 원리에서 계산을 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요런 우리가 이제 그 디스퍼전 커브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서는 또 단위를, 프리퀀시를 센티미터 인버스로 나타냈어요. 웨이브 넘버로 나타냈네요. 우리가 이제 그 프리퀀시를, 웨이브 넘버로 주어진 프리퀀시를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뭐죠? 일반적인 프리퀀시를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웨이브 넘버를 프리퀀시를 바꿀 때는 이제 빛의 속도를 그냥 곱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에다 빛의 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300 웨이브 넘버. 자, 300 웨이브 넘버니까 300cm 인버스가 되겠고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원래 18승 미터인데 내가 이제 센티미터로는 10의 12승 센티미터 퍼 세크니까 이게 요거 없어지고 9 곱하기 10의 12승 그죠? per sec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9 테라허츠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frequency 그죠? 1초에 10에 거의 13승분을 갖다가 진동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자, 거기까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300 웨이브 넘버는 약 한 9 테라허츠 혹은 포논 에너지로는 약 37 밀리엘렉트론볼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브랜치 중에서 내가 이제 여기 몇 가지를 갖다 가져와서 원자의 진동을 좀 그렸어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좀 파악을 해보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어쿠스틱 브랜치, 밑에 어쿠스틱 브랜치를 2개를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트랜스버스 어쿠스틱, 위쪽에 있는 게 롱지튜저널 어쿠스틱이에요. 자, 한번 2개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그렇죠? 한번 동영상을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게 트랜스버스 어쿠스틱인데요. 트랜스버스 어쿠스틱인데 보면은 우선은 이제 이 진행 방향은 이게 지금 감마에서 X로 가고 있는 거니까 X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공간에서의 레티스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이 X 방향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느리긴 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파가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쭉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고요. 좀 트리키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어쿠스틱 모드이기 때문에 원자들이 지금 색깔 다른 2개가 하나는 갈륨 하나는 알세닉인데 2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뭐 갈륨인지 알세닉인지 딱히 이제 구별이 안 되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형이 죽었어? 여기서 또 왕창 또 깨져 있는데 자, 잠깐만요. 이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거는 longitudinal acoustic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아이고 지금 플레이가
자, 이거 롱지튜디널이니까 트랜스버스는 이게 요거 x로 갈 때 이제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고요. 롱지튜디널이니까 이거는 x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 보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롱지튜디널 어쿠스틱 LA 모드가 되겠고요. 자, 이 세 번째 보는 건, 자, 그다음 위에 두 개는 이제 옵티컬 브랜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향은 같은 방향 플러스 x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 밑에 있는 게 트랜스버스, 위에가 이제 롱지튜디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버스를 먼저 보면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일단 갈림하고 알세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두 개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트랜스버스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파가 플러스 x로 움직이는 거를 파가는 건 참 샥 보이진 않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롱지튜디널 어쿠스틱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륨하고 알세닉 두 개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고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롱지튜디널 옵티컬 모드, 요 모드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어요. 동영상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이제 까리한 방향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K 방향, 감마에서 K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이제, 이게 실은 아랫방향이 그 진행하는 방향인데, 밑에 있는 거가 지금 이게 둘 다, 하나는 트랜스버스 오쿠스틱인데요. 그러니까 파가 밑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파악하기에 한참을 보고 있어야지 이게 그런 게 좀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롱지튜디널 어쿠스틱. 그죠? 자, 여러분 동영상을 잘 감상해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폰온 덴스 스테이트, 계속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요. 일렉트론의 밴드 스트럭처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폰온의 밴드 스트럭처 얘기를 하고요. 일렉트론의 도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폰온의 도스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K가 first 불량전 안에 여기서 말하는 K는 이제 우리가 웨이브 넘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티스 웨이브에. 그게 이제 불량존의 어떤 의미의 K라고 했었는데, 유한한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무한하게 나올 수가 없고요. 어떤 디스크리트한 값이 나와야 되고, 그걸 다 따지고 싶으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본 카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을 하면은 그 K가 어떤 간격을 가지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완전히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exponential ikx 했던 걸 갖다가 이제 exponential ikna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결론도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K가 여기서 말하는 K는 다시 말해 웨이브 넘버를 얘기를 해요. 웨이브 넘버 벡터, 웨이브 벡터. 그 웨이브 벡터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되고요. 연속적인 선이 아니라 그 간격이 굉장히 작고, 그 간격은 이제 시스템의 전체 길이 혹은 이제 그 유닛셀의 개수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비례해서 작은 간격으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고, 그 전체 개수를 보면은 하나의 폰온 밴드하고 그 셀에 있는 전체 유닛셀의 개수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밑에 보는 거가 여기서 보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폰온 밴드인데, 그러니까 실선으로 긋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작은 그런 잘잘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간격은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그 랭스 길이에 전체 길이에 내가 이제 그 역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밴드 안에 내가 몇 개의 K 점들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유닛셀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유닛셀의 개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도대체 몇 개의 노멀 모드가 있느냐. 마치 우리가 에너지로 따졌을 때 에너지에서 몇 개의 상태가 있는지를 따지듯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몇 개의 노멀 모드가 존재하느냐를 갖다가 이제 알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은 뭐냐면은 바로 폰온의 dense of state가 되는데, 그래서 D 우리가 pH 일렉트론하고 좀 구별하려고 D 폰온 해가지고 이제 폰온 DPH로 하고,
근데 이제 일렉트론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에너지보다는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보통.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뜻이, 그 포논에다가, 포논 도스에다가 내가 d 오메가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오메가하고 d 오메가 사이에 있는 노멀 모드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밑에 그림에서 앞에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오메가와 그 다음에 d 오메가를 쭉 그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오메가고 오메가 플러스 d 오메가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점들을 우리가 다 이제 카운트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요 점에서의 그 우리가 말하는 포논 도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근데 앞에 이제 또 전자의 그 도스하고 조금 한 가지 다른 거는 보통 우리가 이거는 볼륨 우리가 여기에서는 요 이제 섹션에서는 내가 볼륨으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일렉트론 경우에 볼륨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볼륨 안 나누고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시스템 사이즈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전체 노멀 모드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노멀 모드 개수는 내가 3P에다가 이게 뭐냐면 n이 이제 세 개에다가 각 방향 x, y 세 방향에다가 그 다음에 p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이시 애톰의 개수 그 다음에 하나의 밴드에다가 내가 n개 전체 넘버 오브 윈셀이 있으니까 그 세 개를 곱한 게 우리가 점점점점점 했을 때 전체 그 점들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큼 3 곱하기 p만큼이 각각의 k에서 내가 어떤 브랜치를 만들어내고요. 점들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전체 유닛셀의 개수를 곱했으니까 그거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노멀 모드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내가 베이시스 애톰 곱하기 전체 유닛셀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바로 전체 시스템의 원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전체 내가 그냥 벌크에. 그죠? 그리고 이제 NT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긴즉슨 내가 이제 이 포논 덴 서브스테이트를 오메가에 대해서 쭉 적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이 있죠. 전자 구조, 그러니까 그 일렉트로닉, 그 전자의 밴드 스트럭처는 위로 이제 계속 뻗어 올라가는데, 포논은 맥시멈 프리퀀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 맥스까지 내가 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포논 도수를 다 안에 적분을 했을 때, 총 점들의 개수, 바로 3배의 NT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가 컨디션이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일렉트론 도수를 갖다가 쭉 적분을 하면 전체 전자의 개수가 나오듯이 비슷한 어떤 아날로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히트 캐패시티를 갖다가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가열을 하면은 이제 물체가 뜨거워지죠. 자, 뜨거워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열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논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바깥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은 그게 격자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혹은 포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논을 갖다가. 포논 입자들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얼마만큼 내가 이제 주어진 온도에서 얘를 갖다가 레티스를 갖다가 흔들 수가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포논을 내가 이제 여기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느냐, 많이 생성을 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미 클래시컬 어프로치. 아마 여러분들 연력학에서 요거 방법을 이제 배웠을 텐데요. 우선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노멀 모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노멀 모드는 우리가 웨이브 벡터 K와 그다음 그걸로부터 오메가가 주어져 있는 이제 요런 내가 이제 특징적인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멀 모드가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게 어떤 주어진 온도 T에서 얼마만큼의 그 평균적인 에너지를 가지느냐를 이제 계산하고 싶으면 우리가 볼츠만 팩터를 가지고서 계산하는데요. 볼츠만 팩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양자화 되는 거는 여기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미 클래시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포논의 에너지를 접근하는 거는 볼츠만 팩터니까 이제 클래시컬한 어프로치인데 반면에 우리가 포논의 에너지 양자화되어 있는 걸 고려를 하니까 이제 준 양자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양자화된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n 플러스 2분의 1 하바 오메가로 양자화가 되는데, 그렇죠? 에너지 양자화되는 거는 K와는 무관합니다. K가 무엇이 됐거나 간에 에너지 양자화되는 건 오메가에만
관계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n을 가질 것이냐라는 이제 그 확률, 몇 번째 n에 있을 것이라는 확률은 볼트만 팩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Pn.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너지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n over kt,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에너지로 감소하는 거고요. 자, 내가 에너지를 갖다가 원래는 이제 n 플러스 1은 하바 오메가인데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제로 켈빈에서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에너지인 거죠.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거는 에너지가 뭐 이거는 기본 내가 그냥 종잣돈처럼 그냥 기본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 켈빈에서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저기 뭐냐 힐 캐패시티, 내가 온도를 올렸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공급이 되냐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인베런트한 항상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서 요거는 빼고 그냥 n 하바 오메가로 심플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비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 한 거 이제 파티션 펑션이 되겠죠. 파티션 펑션은 이제 그걸 다 더한 거 n을 갖다 0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그걸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고 이건 등비수열이니까 뭐 1-r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률이 주어지게 됩니다. 확률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각각의 모드의 평균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평균적인 에너지는 내가 Pn번째 상태에 있을 확률과 그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를 곱해서 전체를 다 내가 또 0에서 무한대까지 다 썸을 하게 되면 그게 내가 이제 기대하는 에너지 기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계산하면은 에너지는 2n 하바 오메가, P는 여기서 구했던 거 가져오고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은 쭉 하고서 남는 건 뭐가 남냐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등차 수열, n이라는 등차 수열과 여기는 등비 수열의 곱을 내가 다 무한 한 썸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나오게 됐고요. 인피니트 썸이 나오게 되겠고 그거를 요 공식을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겠지만은 그냥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하바 오메가를 익스포넨셜의 하바 오메가 오버 k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에너지 기대값이. 자, 이렇게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켈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유도 방법이 되겠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맞는데 좀 더 우리가 좀 근사한, 자,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양자를 배웠으니 어떻게 우리가 레티스 웨이브를 그냥 이렇게 준고전 쪽으로만 다루지 말고 좀 완전 쿼텀 미케니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양자적 관점에서는 그래요. 양자 관점에서 레티스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포논이 있다 없다예요. 포논 입자가 있으면은 얘가 많이 진동을 하고 있는 거고 포논 입자가 적으면은 진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포논이라는 그 입자의 어떤 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런 포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태,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로 얘기를 하면은 전자의 어떤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가 뭐냐면은 이제 오메가하고 K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죠. 내가 어떤 웨이브 넘버에 어떤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 그게 노멀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포논 밴드 구조에서 요 점 하나하나가 그 포논이라는 입자가 채워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마치 우리가 일렉트론의 밴드 스트럭처에서 각각의 상태는 전자가 채워지는 일렉트론이라는 그 페르미온이 채워지는 상태인 것처럼 여기 있는 포논의 이 오메가 OK 2.0이 하나하나는 다 그 포논이 채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페르미 디렉 분포라는 걸 가지고서 그 상태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딱 내가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자, 이 포논은 뭐죠? 보존이죠. 보존이기 때문에 페르미 디렉을 따르지가 않고 바로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F2가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에 의해서 2의 E-누 over KT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니까 페르미 디렉은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케미컬 포텐셜이 내가 이제 포톤이나 포논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매슬리스 보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게가 없는 보존. 자, 그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일렉트론 개수가 컨설브가 안 돼요. 이건 실제 입자가 아니라 익사이테이션이기 때문에 그 개수가 보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포논이 없어졌다가 내가 열만 가하면은 그냥 포논이 다시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개수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케미컬 포텐셜이 0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0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 통계를 갖다가 유출을 할 때 뮤가 실은 이제 뭐냐면은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인데요. 개수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인데 그게 이제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뮤를 갖다 우리가 제로로 놓고요.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거의 에너지가, 상태의 에너지가 무엇이냐?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죠. 그죠? 오메가하고 K라는 노멀 모드 하나에서의 그거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레티스 우리가 그냥 어떤 그런 레티스로 웨이브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제 그게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쭉쭉 커지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그런 건데, 우리가 포논의 관점에서는 그런, 이제 오메가를 가질 수 있는 포논이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고로 그 하나하나의 그 노멀 모드의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제로고 에너지가 하바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채워지는 보존의 개수, 포논의 개수는 익스포넨셜의 하바 오메가 오버 KT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하바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에 요 개수만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드의 평균 에너지는, 이것도 평균적인 오큐페이션 넘버죠. 그 오큐페이션 넘버를 보면 평균 에너지는 2개로 곱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거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결과 간단하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좀 더 팬시한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퀀텀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평균 에너지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죠?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좋은 센터 근처에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쿠스틱 모드에서 사운드 웨이브처럼 이제 굉장히 웨이브랭스가 길어서 오메가가 작은 경우에는 이 하바 오메가가 이제 KT보다 훨씬 작게 되죠. 그러니까 어쿠스틱 모드에서 이 근처, 요 근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에너지가 큰 건 하바 오메가 굉장히 큰 건 이쪽이 커지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얼마였죠? 그러니까 대략 한 수십 밀레이비 정도 되면은 온도로는 제법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오메가가 이제 0 근처가 되면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바 오메가 대부분의 온도에 대해서 하바 오메가 훨씬 작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가 뭘로 내가 테일러 전개가 될 수 있냐면은 이게 여기 있는 요거 작은 거니까 이게 근사적으로 1 플러스 KT분의 하바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1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메가가 0으로 갈 때 이게 K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KT 그러면 여러분 바로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등분배 법칙. 그러니까 각각의 이게 지금 레티스가 이제 이게 지금 이 바이브레이션인데 그거의 에너지가 KT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도 우리가 이제 KT가 되는 거를 봤었죠? 그 동일한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에너지 양자화된 것까지 집어넣었지만은 우리가 양자화된 간격이 굉장히 작으면은 혹은 어쿠스틱 웨이브 같으면은 이게 거의 고전적으로 그 평균 에너지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스-아인슈타인 통계 값을 좀 우리가 좀 보면은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X축이 포논 에너지가 되겠고요. 0.03 우리가 티피컬하게 그 옵티컬 최고 브랜치까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되겠고, 이게 0이고요. 보면 오큐페이션 넘버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급격하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작게 되면은 수백, 수천, 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점점점 조금 더 하이 에너지 쪽의 포논들이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는 여기서 이렇게 1로 가다가 딱 0으로 가잖아요. 그거라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마지막 이제 뭐냐? 바로 이제 더멀 에너지, 이제 열 용량을 계산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 레티스가 가지고 있는 레티스의 진동에 의한 전체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주어진 온도 T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UL, 그러니까
포논의 토탈 에너지 혹은 레티스의 토탈 에너지. 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싶으면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dph 곱하기 요거가 뭐냐면은 오메가하고 d오메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노멀 모드의 개수가 되고요. 개수가 되고 거기에다가 2바 오메가를 하면 2바 오메가가 뭐냐면 요거 바로 요거요. 여기 이거가 됩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그 모드에 몇 개 포논이 오큐파이 하느냐가 나오는 거고요. 오큐파이 하는 거 곱하기 에너지 하바 오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0에서부터서 최고의 오메가 맥스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게 전체 레티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노멀 모드들이 어느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다 더하게 되면 그게 전체 레티스의 에너지가 진동에 의한 레티스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바 오메가가 방금 말했던 하바 오메가 오버 이렇게 됐고요. dpH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논도스 아까 이 형태를 이렇게 막 설명을 막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포논도스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고요. 복잡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다 놓고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소위 이제 Debye approximation이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Debye라는 분이 이제 도입을 했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포논이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나오는 것이 오메가하고 K 사이의 관계, dispersion relation이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컨티뉴엄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위쪽에서 막 이렇게 바뀌고. 자, 그래서 그걸 좀 무시하고 우리가 항상 오메가가 VK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사운드 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포논 밴드에서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차원 할 때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의 이 dispersion relation이 계속 그냥 된다. 오메가와 K가 선형적인 관계, 그 관계가 그냥 계속 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통 컨티뉴엄에서, 그러니까 컨티뉴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그 디스크리트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뀌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리니어 디스퍼션을 갖다가 그냥 항상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이 댄스 오브 스테이트를 갖다가 이제 계산합니다. 자, 이게 턱없이 그런 부정확한 근사가 아니고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실은 이제 왜 이게 잘 맞냐면은 되게 잘 맞는데 이유가 이게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세 아인슈타인 이 통계에서 이게 보면 오큐페이션 넘버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면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거는 실은 아래쪽 부분이라는 거야. 이쪽이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 아래쪽 부분이 프리퀀시가 낮기 때문에 위쪽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양자화된 효과를 덜 느끼고 잘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위쪽에 있는 그런 포논 모드들은 프리퀀시가 제법 되기 때문에 진동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N2 분자 얘기할 때도 얘가 하나 익사이트가 되는 거가 너무나 에너지가 높아서 우리가 거의 정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잘 진동이 안 되고 단지 여기에서는 이제 어쿠스틱 웨이브라는 사운드 웨이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양자화가 작게 되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익사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턱없이 틀린 근사는 아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그런 Debye approximation을 넣었을 때 이게 과연 포논 댄스 오브 스테이트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까다로워서 그냥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그냥 아이디어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런 리니어 디스퍼전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그거 플러스 컨티뉴엄 리밋을 우리가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이제 잠깐 잊어버리고 이게 연속체처럼 되어 있다 라고 하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랑 유사해지냐면 우리가 앞에서 파티클 이너 박스 있죠. 파티클 이너 박스 할 때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의 웨이브가 우리가 이제 뭐였죠? 원자라는 게 없이 그냥 거의 연속적인 그냥 어떤 공간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랑 수학적으로 형태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그 컨티뉴엄 모델에서 이거의 그 뭐죠? 노멀 모드가 사인, 코사인, kx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인 kx, 코사인 kx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뭐 1차원 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사인 뭐 사인 k na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그걸 갖다 컨티뉴엄 리밋으로 바꾸면 이제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마찬가지로 내가 유한한 시스템이니까 양쪽에 바운더리를 잡고 그러면은 마치 파티클 이너 박스처럼 k가 양자화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개수를 카운트하는 것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거랑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안을 따라가 보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파티클 이너 박스를 할 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자화된 상태 나타내는 nx, ny, nz가 있었고 그 이제 em 제곱분의 이제 하바 제곱 k 제곱 실은 이 사이에 em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 있었던 거가 k가 이제 양자화되는 효과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났었죠. l분의 이제 n 파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2의 n 제곱으로 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프리퀀시죠. 그죠? 자, 프리퀀시인데 프리퀀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k가 양자화돼요. nx, ny, nz로 양자화가 되는데 에너지와는 달리 이거는 k에 그냥 비례합니다. k의 크기에. 이거는 k 제곱이잖아요. 이건 k의 그냥 크기에 비례해서 이거가 이제 v 곱하기 그러면 k가 지금 l분의 m 파이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그냥 루트로 씌워져 가지고 l분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에 루트를 씌운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l분의 파이 v의 n은 이제 우리가 그 공간에서 nx, ny, nz 공간에서 원점부터 그 점까지 n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 똑같아요. 파티클 박스에서 우리가 지금 입자의 그 상태 개수를 카운트를 할 때 n 공간에서 이제 볼륨을 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 가지고 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3분의 4 파이 n의 3승에다가 이제 8분의 first 이제 1사분면에서 쿼드런트에서 그 최적 8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다른 건 뭐냐면 이거는 각 k마다 롱지튜드라는 방향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트랜스버스한 방향 총 3개의 모드가 가능해요. 각 k다. 이게 여기 프리파티클에서는 k 그럼 딱 하나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k 레티스 웨이브의 그 웨이브 벡터 k가 있더라도 3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인디펜던트한 거고요. 그 3개 내가 모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을 곱해야 돼요.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여기 있는 n을 오메가로 여기서 바꿔줍니다. 오메가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n 오메가 이제 뭐냐면은 이 오메가가 n2가 에너지 2보다 작은 그런 상태의 개수였었고요. 그럼 n 오메가는 오메가보다 프리퀀시가 작은 노멀 모드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댄스 오브 스테이트 그건 미분했듯이 마찬가지로 포논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 n 오메가를 미분하면 되고요. 그럼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서 이 비례상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100%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대강이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구나라고만 좀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오메가에 대해서 그 포논 댄스 오브 스테이트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주어지는데 드바이 어프로시메이션에서는 내가 이제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내가 뭐를 이용한 거냐면은 그 V 여기서 V는 이제 그 사운드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원점 근처에서는 그러니까 오메가가 작은 영역에서는 원래 거랑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다가 원래는 그 다음에 꺾이는데 안 꺾이면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죠? 계속 올라가는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를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 롱지튜디널하고 트랜스버스하고 이걸 볼까요? 아이고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네. 트랜스버스하고 어쿠스틱하고 이렇게 값이 달라요. 사운드 벨로시티가 다르게 되죠. 달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에버리지를 하느냐 여러분 혹시 궁금해할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한다라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뭐 이유는 뭐 조금 이제 복잡해서 넘어가고요. 하여튼 벨로시티가 달랐을 때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래의 그 포논의 댄스 오브 스테이트는 가다가 이제 딱 끝나죠. 이렇게 끝나고요. 끝나는데 얘는 무한정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끝나는 게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unreasonable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디선가 반드시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메가 맥스 드바이 모델 안에서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앞에서 오메가의 맥스가 만족해야 돼. D 포논 덴서 스테이트가 만족해야 되는 그 썸룰이 뭐였었냐면은 그걸 전체에 대해서 다 적분했을 때 그게 원자 전체의 개수 곱하기 3배가 된다. 라는 거. 3NT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항상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되는 조건인 거죠. 어떤 내가 근사를 쓰더라도. 자, 그래서 그 조건으로 붙어서 요걸 포논 덴서 스테이트를 앞에 있는 거를 적분을 하고요. 그리고 오메가 맥스까지 내가 적분을 했을 때 그게 3개의 전체 원자 개수가 나온다. 시스템 전체 원자 개수예요. 아보가드로 수 정도에. 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내가 이제 오메가 맥스 최대 적분해야 될 그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요. 여러분 여기다 적분을 해가지고 오메가 맥스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프리퀀시, 이 맥시멈 프리퀀시, 드바이 모델에서의 맥시멈 프리퀀시를 우리가 드바이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온도로 환산한 것,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하바 오메가 맥스, 이 포논 에너지를 내가 KBT로, 볼츠만 컨스턴트로 나눈 거를 우리가 드바이 템퍼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의 의미는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양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드바이 어프로스메이션은 상당히 상당히 정확합니다. 이게 뒤에서 보겠지만은 정확한 거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그런 형태에서 아날리틱한 계산이 하다라는 거, 그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이거 말고 여러분 실험 우리가 근데 그 격자의 진동을 나타내는 또 다른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인슈타인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아인슈타인 모델은 뭐냐면은 모든 원자가 서로 독립적인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스프링은 다 동일합니다. 고로 우리가 아인슈타인 모델을 이런 포논에 대한 덴스 스테이트 관점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뭐가 되냐면 어떤 특정 프리퀀시에 그냥 델타 함수처럼 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메가 아인슈타인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프리퀀시의 모든 포논 모드가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왜냐하면 다 독립적인 스프링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모델이 이제 아인슈타인 모델이 되겠고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아래쪽에서의 이 어떤 어쿠스틱 모드의 어떤 그런 진동을 캡처를 잘 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드바이 모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히트 캐패시티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러니까 DPH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한 이런 아날리틱한 식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을 하면 되는데, 적분식이 이제 적분을 하고요.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이 아날리틱하게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그걸 우리가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열 용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티스 그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열 용량. 그러니까 온도가 1도 변할 때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느냐, 혹은 뭐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내뱉느냐라는 게 열 용량이잖아요. 그걸 이제 CLT라고 하고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1몰당에서 계산한 거를 갖다가 이제 해보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포논 이걸 갖다가 우리가 1몰에 대한 걸로 이제 바꿔보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되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변수들을 갖다가 이제 생략을 이제 하바 오메가 오버 KT를 갖다 X로 치환하고, KT 이런 걸 우리가 이제 X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적분식을 쭉 바꿔보면은요,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건 여러분 숙제로 나갈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냐면은, 자, 9R, 이제 R은 뭐냐면 기체상수가 되겠습니다. 그 T는 이제 주어진 온도 T에서 T가 되겠고요. TD가 Debye Temperature,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정의했던 Debye Temperature가 되겠고요. 그거에 이제 3승에다가 적분이 있는데, 뒤에 적분이 있는데, 적분이 0에서 TD over T까지 적분이 되는 건데, 뒤에는 뭐 요렇게 생긴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아날리틱하게는 안 되는데, 내가 이제 그걸 또 수치적으로 계산을 이제 하면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거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그 고체의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가 TD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유니버설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내가 요 표현식으로 붙어서 내가 t 값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여기서 내가 이제 적분했다고 치면은요. 파라미터가 t over td가 되겠죠. t over td를 어떤 값을 놓고서 이 적분을 하면은 어떤 값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게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x가 이게 0켈빈이 되겠고요. 요 1이 이제 온도가 td 그러니까 divide temperature 그것까지 딱 되는 거예요. 요렇게 쭉 이렇게 이제 갈 때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때 적분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빨간색 그래프로. 그냥 이걸 그냥 적분을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 이제 y축은 뭐냐면은 이 CL을 갖다가 3R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3R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하나의 커브로 나왔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모든 물질에 그러니까 물질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물질에서 온도에도 상관이 없이 항상 이 그래프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무슨 얘기고 하니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실리콘이다. 그럼 실리콘에 다음 우리가 이 테이블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드바이 템퍼러처가 나와 있는데 실리콘 625 켈빈이에요. 드바이 템퍼러처가. 그럼 내가 현재 지금 룸 템퍼러처다. 그럼 300 켈빈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T over TD 값이 0.48이거든요. 그럼 0.48 찍으면은 딱 하고서 딱 그래프를 하면은 얼마야? 값이 나와요. 0.8 곱하기 3R 이런 히 캐패시티가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다른 물질에서 카파다. 카파는 드바이 템퍼러처가 315 켈빈입니다. 그러면 룸 템퍼러처에서는 대략 0.9 얼마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히 캐패시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0.95 0.95 곱하기 3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상관이 없이 온도에 상관이 없이 TD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그런 물질들의 열 용량이 하나의 커브에 유니버설하게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 이게 하나의 이렇게 유니버설한 릴레이션을 가진다는 게 물질 종류에 상관이 없이. 자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아주 훌륭한 그런 발견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리미팅 값을 갖다가 좀 구해보면은요. 온도가 드바이 템퍼러처보다 접근하거나 좀 커지게 되면 T가 TD보다 좀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우리가 이제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게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테일러 전개를 쓰는 거죠. 이게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서 어떤 작은 그런 값까지만 적분이 되는 거니까 x가 작은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exponential x를 내가 뭘로 근사하냐면은 1 플러스 x로 근사를 하고요. exponential x는 그냥 내가 퉁쳐서 1로 해버리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내부의 적분이 뭐가 되냐면은 0에서 td over t에 x의 제곱의 dx를 적분하는 게 돼요. 그죠? 다 이제 없어지고요. exponential 없어지고 그럼 이거 뭐냐면 3분의 1에 t over td의 3승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랑 이 앞에 있는 거랑 곱하면 뭐가 돼요? 3R이 됩니다. 24.9. 그러니까 저기 그 기시상수에다가 3배로 곱한 거.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내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드바이 템퍼러처는 이제 물질마다 다르니까 올리는 정도는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높게 되면 TD에 가깝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유니버설하게 1몰당 24.9. 잠깐만, 여기 단위가 뭐지? 단위가, 잠깐만. 단위가 뭐였더라? 24.9? 하여튼 단위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R, 기체상수 곱하기, 3배가 되는 값으로 이제 이게,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물질에 상관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듀롱 페티트 로라고 이제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발견했던 그 물질 상관이 없이 비열이 일정해지더라라는 거 발견한 사실이 여기서 컨펌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페이라는 게 온도가 낮았을 때 그게 안 맞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안 맞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점점 0으로 가깝게 가더라라는 거. 이게 그래서 0으로 이제 t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이제
무한대로 가깝게 되겠죠. t가 작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적분값이 어떤 상수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CLT에서 이거는 이제 여기 나머지는 상수니까 어떤 t의 3승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이제 비례해서 감소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낮은 온도일 때. 그래서 그걸 왜 t의 3승 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가 양자화 안 되어 있으면은 모든 노멀 모드가 동일하게 진짜 아까 보였던 이퀴파티션 시어림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동일하게 이제 그 평균 에너지를 가져서 연용량이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프리퀀시가 높은 것들은 이게 오큐파이를 못 하고요. 이게 이제 연용량이 기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이게 그 익사이트 되는 그게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고요. 온도가 낮게 되면 주로 이제 어쿠스틱 모드들, 프리퀀시가 낮은 어쿠스틱 모드들이 그런 걸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T의 삼승 로가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뭐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드바이 템퍼러처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거랑 이제 어떤 데 사용되냐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온도, 현재의 온도와 드바이 템퍼러처를 비교를 해서 열 용량이 현재 지금 포론들이 지금 충분히 다 활성화됐겠다. 아니 이건 턱없이 낮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으면은 굉장히 드바이 템퍼러처가 높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물질 중에 하나인 거고요. 고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야지 모든 포론들이 이제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룸 템퍼러처 측정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열, 몰라 히 캐패시티 이제 이걸 보면 됐고요. 그 앞에 잠깐 빠뜨린 것 같은데 그 이제 이 드바이 템퍼러처하고 드바이 템퍼러처가 결국은 뭐랑 관계되는 거냐면은 속도랑 관계되죠. 그 드바이 템퍼러처가 드바이 템퍼러처는 오메가 맥스랑 관계되고요. 오메가 맥스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음속하고 이 음속은 또 뭐랑 관련됐었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엘라스틱 모듈러스랑 관계가 돼요. 이게 V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관계식 보였었죠. V는 루트의 density 분의 그 다음에 어떤 elastic constant, elastic modulus E라고 할까요? Y라고 했었나 얘가? 이런 건 이제 관계가 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물질이 단단할수록 그죠? 단단할수록 그럴수록 V가 높게 되고 그런 물질일수록 이게 더 디바이 프리퀀시가 더 높게 되는 거. 디바이 프리퀀시 혹은 디바이 템퍼러처도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 내가 멜팅 템퍼러처를 찾아보면은요. 멜팅 템퍼러처가 대량 그런 어떤 우리가 이 디바이 템퍼러처랑 또 상당한 어떤 관련성, 코릴레이션이 강한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챕터 2 퀀텀 티어리 오브 솔리드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 수업부터는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트 아니 물질의 어떤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물성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